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이제 미래 산업 보고서 지금 이제 자료집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1월 초에 AI 쪽과 2차 전지 초강세 예측을 해드렸었던 무료 자료집들 여기서 이제 70% 이상, 80% 이상 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는데 그 다음 후속 섹터로서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들 준비를 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지금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해당 보고서 자료 좀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현재 외국인이 꾸준하게 사모으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현재 관점에서 이 2차 전지의 트렌드를 굉장히 강하게 글로벌 트렌드를 굉장히 강하게 탈 수 있는 지금 섹터들과 종목들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간에 LG에너지솔루션의 애리조나 공장 투자 금액이 상향이 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이 규모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합작 공장이 아니라 독자 공장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멕시코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오른쪽으로는 텍사스 인접하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텍사스 공장과 멕시코 공장, 지금 현재 테슬라가 멕시코에다가 전기차 신규 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겠죠. 지금 해당 테슬라 북미 공장과 인접하고 있고요. 이런 애리조나에다가 금액들을 투자를 해서 상향을 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5년까지 배터리 비용을 마이너스 56%를 낮출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건식 전국 공정이 상용화 시기 지금 현재 2025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이 건식 전극이 프로토 버전으로서는 나오고 있겠지만 상용화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 에너지 밀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전극을 슬러리 형태로서 반액체 형태로서 젤리 형태로서 싹 발라버리고 이거를 굽는 형식으로서 이제 전극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 현재 건식 전극 같은 경우는 액체 형태로 만들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현재 바로 이 양극 활물질을 고체 상태에서 발라가지고 지금 이 전극을 만들려고 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밀도가 기술적인 한계로 보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현재 전극을 높게 쌓아서 에너지 밀도를 올릴 수가 있는 바로 이 2차 전지 바인더 쪽이 핵심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국 단독 공장 증설이 발표가 됐습니다. 애리조나에다가 7조 이상을 투자를 할 거고요. 신규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서 LFP 배터리를 현재 지금 만들겠다 공장을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원통형 배터리와 LFP 배터리를 도합 43기가와트시의 생산량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북미 2차 전지 독자 생산 공장 중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27기가와트시에다가 현재 지금 ESS 배터리를 16기가와트시 규모로서 짓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텍사스와 멕시코에 인접해 있고요. 애리조나 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들을 테슬라에다가 납품을 할 것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ESS용 LFP 배터리는 테슬라가 지금 현재 이 전기차만 주력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 산업이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태양광 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이 태양광을 그러니까 햇빛을 통해 가지고 발전을 해서 에너지, 전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력을 바로 휘발시키는 게 아니라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용으로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애리조나 공장에서 텍사스와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장 지금 이제 월요일 LNF나 포스코케미칼 같은 LG엔솔 양극재 납품 기업들 폭등했고요. 자이글이라고 하던가 EM플러스 같은 LFP 배터리 관련 기업 추가적으로 지금 폭등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납품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승 동조가 되죠. 엔시스 이런 기업들, 에이프로 이런 기업들 현재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가 바로 2차 전지 업계의 중장기적인 핵심 모멘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은 작년 6월에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이제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자재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인건비도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 계획이 되었었던 것보다 금액이 너무 많이 들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리조나 생산시설 증설을 잠정적으로 보류를 했었죠. 이번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4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기차 배터리 한 20기가와트에서 30기가와트씩 원래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예상이 되는 게 1조마다 10기가와트씩 규모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4조 이상을 투자를 하는데도 30기가와트씩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이제 생산 설비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투자가 될 것으로도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완성차 기업,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최초로 전기차용 배터리로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테슬라가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을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로도 다른 이제 전기차 기업들 대비해 가지고 뛰어난 이제 성능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자연스럽게 급증을 할 수밖에 없겠고 현재 지금 기술적인 한계로 원통형의 셀 크기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얇게 빼가지고 얇고 길게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셀 크기를 원통형 배터리 셀 크기를 길쭉하고 뚱뚱하게 만들 수가 있는 이 차세대 원통형의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80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라고 하면은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훨씬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100기가와트시 정도 수준에서 2030년 700기가와트시 이상으로 연평균 27% 고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전기차 연평균 성장률 추정치 19%.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배터리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현재 지금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은 안 쓰고 테슬라만 쓰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공간 활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우치형을 잘 쌓는다라고 하던가 각형 배터리를 잘 쌓는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공간 내에서 빈 공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원통형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부피에서 죽은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원통형 셀 크기가 커지면은 커질수록 죽은 공간의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8개가 이제 자리 잡은데 굉장히 뚱뚱한 배터리로 한 2개 정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죽은 공간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가 없는 중요한 이런 기술적인 한계였는데 이런 부분이 전기차 업계에서 셀투팩, 이 셀투팩 같은 경우 중국의 CATL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겠죠. 굉장히 성공적인 기술로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셀투 바디 기술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그러니까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원통형 배터리가 이런 식으로 원통형의 구조를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 캔이 합금 소재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달아 가지고 이렇게 세워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외부적인 충격에 굉장히 강한 그런 이제 상황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 투 팩, 셀 투 바디. 기존에 이제 뭐 셀이 팩으로 뭐 포장이 되고 셀에서 모듈로 포장이 되고 팩으로 포장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모듈을 없앤다라고 하던가 팩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팩이 지금까지는
전기차에게 이제 탑재가 됐었는데, 여기 인제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인제 세 뭐 모듈 단위다라고 하던가 팩 단위로서 이렇게 탑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뚱뚱하게 이 모듈이나 팩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니까 배터리 자체를 그냥 차체에다가 고정을 시켜 버리는 신기술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기술력, 그러니까 공간 활용 문제 발생이 이런 식으로 모듈이나 팩을 없애게 되면서 상당히 단점들이 상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모듈이나 팩 같은 게 또 굉장히 큰 비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대로 셀에서 바로 차체에다가 탑재를 시켜 버리게 되면서 전기차 업계 입장에서는 비용 감소까지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형 배터리다라고 하던가 파우치형 배터리는, 특히나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이 굉장히 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듈이나 팩 같은 보호 장치로서 묶어줬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기존의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었던 이런 각형 배터리나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포장재 케이스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이니켈 원통형 배터리가 출시가 임박하고 있다 보니까 니켈이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비용 같은 경우는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원통형 케이스, 그리고 이 고열과 고압, 하이니켈의 출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열 발생과 이런 압력이 발생을 하는 게 굉장히 커지겠죠. 이런 것들을 버텨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소재들이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켈 도금 강판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4680급에 채택이 될 수가 있는 양극재나 음극재의 물질적인 성질에 따라 가지고 관련된 소재 업체들의 기회가 굉장히 강하게 열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배터리데이 당시 때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2025년까지 건식 전극 공정을 상용화를 해서 이때가 바로 배터리 비용을 마이너스 56%를 달성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해를 2025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건식 전극 공정이 상용화될 것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배터리의 가격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100달러 전후로서 고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신개념,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지금 임계치를 뚫고 굉장히 싸게 배터리 비용이 나타나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터리 비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K배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요소로서 작용을 했었죠. 그때 당시 때 인제 배터리데이 당시 때 이런 지금 배터리의 비용 하락을 테슬라가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정 간소화에 따라 가지고 비용 절감을 시킬 거고, 그리고 테슬라가 생산 시간을 단축하겠다, 이런 효과들을 극대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건식 전극 공정 같은 경우는 용매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극재를 예로 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양극재들, 뭐 양극 활물질 기타 등등의 이런 고체들을 그대로 이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슬러리라고 하는 젤리 형태로서 굉장히 섞어 가지고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현행되고 있는 습식 공정에서는 사용이 되는 슬러리라고 하던가 건조 공정,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젤리 형태로서 이 전극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굉장히 200도 이상에서 굉장히 강하게 구워줘야 되는 거예요, 쿠키를 굽듯이. 그러니까 이 건조 공정이 200도 이상에서 굉장히 균일하게 구워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 설비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전지 공정의 시간을 가장 잡아먹고 있는, 굉장히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는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러리 같은 경우도 전극 공정이 있어 가지고 또 굉장히 비싼 그런 효과들이 나와주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건식 전극 공정으로 진행이 되면은 해당 공정들이 생략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하이니켈 양극재,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통해서 단위당 에너지 밀도도 향상시킬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건식 공정이 말만 들어보면은 굉장히 뛰어난데 왜 상용화가 되고 있지를 못하냐?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장점은 있겠지만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용매를 사용해 가지고 전극에게 굉장히 균일하게 바른 상태에서 굽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성능이 나와 주는데, 이걸 고체 장치로, 그러니까 설탕가루나 소금가루들을 이렇게 뿌려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걸 고압에 굉장히 균일한 고압으로서 이걸 싹 발라 줘야 되는데, 이게 같은 부분에서 두껍게 쌓이지가 않고 퍼져 버린다라는 거, 굉장히 얇게 퍼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식 전극 공정에서 이 지금 전극 두께를 두껍게 해야 되는데 두껍게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양극재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출력이나 이런 에너지 밀도가 올라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건식 전극 공정의 이 기술적인 한계 같은 경우는 이 전극을 두껍게 만들어야 된다. 결국에 이 건식 전극의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극과 음극에다가 이걸 굉장히 잘 싸울 수 있도록, 구조적인 그런 끈끈함을 가질 수가 있도록 CNT 도전제를 코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극 활물질과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이 도전체를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이 묶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바인더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 2차 전지 바인더를 일본이나 독일 업체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건식 전극 공정의 기술적인 난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습식 공정처럼 이렇게 두껍게 전극을 쌓아야 될 텐데, 이 쌓아야 에너지 밀도가 올라갈 텐데, 이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식 전극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 연결이 될 수가 있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CNT 도전제를 잘 코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도전체와 양극 활물질을 묶어주는 바인더가 바로 뭐다? 2차 전지 바인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세대 바인더를 통해서만 전극 두께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식 전극 공정 이후로 바로 이 차세대 바인더 개발 업체들이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바인더 같은,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의 거의 대부분이 양극재, 그러면서 나머지 뭐 분리막, 전액, 음극재, 기타 소재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2차 전지 바인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 2차 전지 비용 중에 현재 지금 2%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바인더가 쓰이기는 쓰이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쓰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향후 지금 2025년까지 이 건식 전극 공정이 양산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바인더의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현재 지금 대비를 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비중의 성장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식 전극 공정이 상용화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바인더, 2차 전지 바인더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지금 2차 전지 바인더 시장 2025년까지 연평균 70% 이상의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성이 나와주게 되면서 25배 성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LG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 원통형 배터리에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 지난주나 주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결국에 이 테슬라가 원하는 만큼의 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그러면서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싸지고 2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와주기 위해서는 건식 전극 공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혁신에 일어나게 되면서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싸져야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신공정으로서 건식 전극 공정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지금 이 건식 전극 공정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2차 전지 바인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인데, 얘가 지금 2차 전지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IT 제조업, 뭐 반도체라고 하던가 디스플레이 쪽에서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용 CNT 도전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삼성 SDI와 양극재 CNT 도전제를 1억 정도 월간 이제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해당 부분에서 삼성 SDI가 쓸만했는지 소재 계약을 50배 증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50억씩 지금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동진 세미캠에서 소재적인 그런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서 음극재 CNT 같은 경우도 만들고 있는데 삼성 SDI가 음극재 CNT 같은 경우도 사용 여부가 검토를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캠트루스입니다.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것을 이제 국내에서 상용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로 이 양극 바인더가 일본 기업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산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양극 바인더 기술 이전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 개발 중이면서 양극 바인더 향후 전고체 배터리 소재까지 응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국 R&S입니다. 관계사 지금 동국산업 쪽에서 니켈 도금 강판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으로서 최근 들어가지고만 한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지금 이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해서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 생산 라인 신설을 했고요. 내년 완공 예정이다. 최근에 이제 국내 히토류 공장 건설을 한 호주 ASM의 히토류 협력사고요. 그러면서 해당 지금 동국 R&S 같은 경우도 삼성 SDI 쪽에다가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서 희소 금속을 납품을 한 이력이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 정리를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뭐 에코프로나 LNF들이 워낙 고가 구간에서 계속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조정이 깊숙하게 나와주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조정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큰 상승세가 기대가 되면서 다른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더 많이 들고서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3년 미래 산업 보고서로서 2차 전지와 인공지능 이후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4차 산업 미래 산업 보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직전에 1월 초에 공개를 해드렸었던 핵심 자료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큰 상승세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 내용에서도 기대감을 한번 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도 전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00%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는 핵심 자료집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설치하시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게시판을 확인을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과금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구독자분들에게 유튜브에서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는 굉장히 긴박한 그런 실전 매매 정보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꼭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핸드폰 아이디 가입만 이제 하시면 되는데 핸드폰 번호 안 쓰셔도 제가 여러분들이 가입이 되실 수가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이거 뭐 주식 광고 전화 문자 이런 거 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번호 자체를 안 쓰셔도 되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세 번째 테마 차트 분석 누르시고요. 위쪽에 별표 치고 미래산업 보고서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래쪽에 내려보시면은 이 부분 누르시게 되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여기 보시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추천주 종목들 지금 나눠 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었던 뭐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 30% 이상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급등이 나와줬고요. 다른 이제 뭐 캠트로스나 뭐 MK전자 이런 종목들도 상승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줬습니다. 오늘 이제 또 들어오시게 되면은 바로바로 이제 추천주 종목들도 무료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는요. 당일 가장 강력한 수급이 기대가 되는 단타 관심주 종목들 장전
30분 전에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거 살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당장 직전에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주요 이슈로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내용들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해당 내용들 LG에너지솔루션, LNF나 포스코케미칼 여러분들에게 엔시스, 에코프로까지 오늘 당일 급등이 지금 강력하게 나와줬었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장전 30분 전에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도록 단타 관심주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장전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단타 진행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강승주 대표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치열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정보로서 보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